공천 배제자의 불복, 공천 탈락자의 반발,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그런 반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당 지도부가 지금 분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현역들의 어떤 현역 불패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대진표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혁신 공천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반발, 탈당에 이어 고민정 최고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불참, 이어 하위 10%에 든 30의원과 박영순 의원도 탈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자, 장가 기자, 먼저 고민정 최고가 어제 사실상 당무 거부 중인 상황인 건데 정확히 뭐 때문이죠? 공천 문제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주 일요일 밤에 최고위가 먼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은평구,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놓고 이거 좀 부적절하다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 불참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현재 당내 불신이 너무 쌓여 있다. 하위 평가받은 의원들의 평가 근거, 또 여론조사 업체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지도부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더라라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어떤 계파 갈등으로 보여지는 이 갈등 국면이 실제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계속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좀 잘 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이수진 의원님뿐만 아니라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왜 하위 20%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 객관적인 납득이 저조차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당무 거부하기 전날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을 전부 다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지도부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당무 거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용이 정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공천 배제자의 불복, 공천 탈락자의 반발,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그런 반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당 지도부가 지금 분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집단화의 상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반발이 점점 뭉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 서울의 민심이 바로 현장에 지금 느껴지잖아요. 선거 국면이니까. 예. 그럼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의 민심이나 혹은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당무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무를 거부한다는 건 자신이 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건 자신은 어쨌든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건 아마도 다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총대를 내가 매야 된다. 또는 총대를 당신이 매시라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예, 친명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 요즘 굉장히 좀 입김이 센데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요,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 고 최고위원의 당무 거부는 이 총선을 44여일 앞둔 지금 직무유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의 최고위원이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이 총선 승리를 담보로 한 인질극이다라고까지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본인이 받은 당수 공천부터 내려놔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2015년 당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고위에 불참한 이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무를 거부하려면 이 당직 사퇴가 도리다라고 일갈했던 걸 언급하면서요. 고 최고위원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번에는요 친명이요 찐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면 친명 이용빈 의원이
그곳에서 이제 도전장을 내신 박규택 전 고검장을 향해서 뭐 비판을 제기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친명 대 이른바 찐명 간에 또 결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광주 광산갑 경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여러 지역구에서 나오고 있는 공천 뭐 잡음이라면 잡음인데요. 이런 잡음들이 지나치게 계파 갈등의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친명 비명의 계파 갈등을 넘어서서 친명 대 찐명의 계파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이 나오는 것은 저는 너무 프레임 전쟁이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그 원외에 계신 경쟁자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계파 갈등에서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구마다 복합적인 특색들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사실 상황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의 어떤 프레임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에 지금 공천이 확정된 지역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시는 의원들도 단수 공천 받으신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컷오프가 되시거나 또는 경선에 붙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의 어떤 공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파 갈등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봐야 하고 그중에 하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현역 의원들도 이 혁신의 바람에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히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공천에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 부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이동훈 실장, 일단은 공천 내용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뭐 하락된다는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의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또 속내가 뭐냐, 뭐 혹시나 오늘 보도를 보면은 불출마 혹시 카드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좋은 카드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자, 지금 국면을 전환해야 됩니다. 국면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비명행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못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환하려면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뭐가 마무리돼야 되냐면 공천 파동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공천 잡음이 아니라 이제 공천 혁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 정당이 아이고 공천 파동이 이제 끝났네, 공천 잡음이 이제 사라졌네라고 받아들일까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벌어지고 다 지금 친명들에게 거의 많은 친명들에게 단수 공천이나 혹은 경선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불출마를 한들 민심이 돌아설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출마는 하되 그러면 공천권, 그러니까 대표직은 그대로 갖는다, 공천권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것도 역시 공천 파동이 피어리어드, 마침점이 찍혀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그냥 대표직과 또는 공천, 자신의 공천 출마를 고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요 대목에서 어떤 그냥 이렇게 사태가 좀 흘러가고 총선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서 일단 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일부 보도인데 3월 정도에는 총선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전망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사실 뭐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그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갈지 뭐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연히 전략적인 검토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공천상에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봉합하고 또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반전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천의 어쨌든 결과로서 대진표가 완성이 될 텐데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현역들의 어떤 현역 불패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대진표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혁신 공천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히 국민들께
또 민주당이 보여드리는 모습들을 또 함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적인 민심을 얻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